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 참 많아졌죠? 통계로는 1,500만 명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니까 4명 중 1명꼴입니다. 근데요, 반려동물 인구가 늘면서 학대받고 버려지는 동물 수도 늘었습니다. 지난해 동물보호법을 위반해 입건된 사람이 1,000명을 넘어서 2010년 이래 역대 최대치였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에게는 개, 고양이가 단순히 동물을 넘어 자식이지만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명시되어 있다 보니까 현실과 괴리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개 식용 금지에 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에서는 수의사 중 유일한 생명윤리학 박사이신 박종무 수의사를 만나서 동물권과 생명윤리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박종무 수의사 만나보죠. 박종무 수의사는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했고 동물약품회사에서 일했습니다. 30년 동안 아픈 동물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이사와 의료봉사대 대장을 지냈습니다. 생태적지혜연구소 학술위원회 위원이며 국경없는 수의사회 회원입니다. 평화와 생명 동물병원 원장입니다. 카메라와 펜을 든 수의사로 다음 오늘의 인물로 선정됐습니다. 쓴 책으로는 모든 생명은 서로 돕는다. 동물, 아는 만큼 보인다. 문 밖의 동물들. 우리는 동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앞서 그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직함도 굉장히 많으세요. 국경 없는 수의사회 회원 여러 가지 의료봉사대 또 하고 계시고, 특히 우리 원장님 앞에 수식어가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카메라와 펜을 든 수의사, 동물의 대변인, 동물의 수호천사, 그러니까 본인이 만든 건 아니잖아요. 밖에서 누군가에게 붙여준 건데, 예. 스스로 본인을 이렇게 한마디로 소개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동물이라는 생명을 좀 더 생각하는 수의사, 그 정도.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다른 수의사들이 생각 안 는다는 게 아니고. 그럼요, 다들. 예, 아니 다른 수의사분들이 화내실까 봐서. 원래 수의사가 꿈이셨던가요? 일단 제가 수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거는 어릴 때 이제 삶의 어떤 환경과도 연관이 있어요. 저희 집이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좀 이제 어려운 환경에서 아버님 어머님이 어렵다는 게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경상도 거의 이제 지리산 산골 같은 그런 굉장히 가난한 곳에 태어나시고 결혼을 하셨는데, 그런 곳에서는 이제 아이들 교육이 가진 것도 없고 그냥 똑같은 삶을 그냥 그대로 아이들에게 살도록 할 것 같아서 서울로 아버지가 아무것도 없이, 정말 아무것도 없이 올라오셔서 자식을 키우는데 가진 것도 없고 또 배운 것도 별로 없고 그냥 아이를 키워야 되겠다는 그 생각, 교육을 시키겠다는 그 생각 하나만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많이 사랑에 이제 교육 방법을 모르잖아요. 지금 같으면 아이를 갖다 잘 갈 길로 칭찬도 해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옛날에 그런 게 없으니까 때리는 거. 그래서 제가 장남이다 보니까 좀 많이 맞고. 그런데 저의 어떤 기본적인 성격이 그냥 좀 순하고 그냥 옛날에 그냥 순둥이. 그런 그게 성격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 체질이. 그래서 그런 어떤 누구는 뭐 쉽게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상처가 됐고. 누구한테 말도 못 하실.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거 계속 누적되다가 이제 사춘기 때가 되면서 이제 많은 고민들 누구나 하잖아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걸 고민하면서 일단 사람을 상대로 하기에는 사람한테 상처도 너무 많고 예. 또 사람 자체도 싫기도 하고 예. 또 자신감도 없고 그러니까 영업직이나 그런 거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소위 전문직 그 정도면 할 수 있겠다 해서 전문직 한참 고르던 그때 동물들이 눈에 띄었어요. 그때까지는 뭐 집에는 뭐 마당에 개나 그렇게 키웠지만 그냥 같이 사는 거지 그 개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냥 같이 사는 거지. 예, 그런데 그 즈음에서 동물들이 인간에서 너무 다양한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아, 그때 고등학교 때. 예, 고등학교 1학년 때. 예. 그러면서 그 누군가 사람에 의해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결제적으로 누군가는 또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 찾아본 게 수의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1 때부터 수의사를 해야 되겠다. 일찌감치 진로를 정하신 거네요. 수의과대학도 의대랑 같이 6년 과정이죠. 그렇죠. 이제 6년으로 바뀌었죠. 옛날에는 4년이었는데. 아니 근데 원래 이제 의대는 이제 사람을 다루잖아요. 사람만 예. 다루는데 수의과대학은 뭐 개 고양이부터 뭐 조류 무슨 파충류까지 다 그러니까 배우는 과정도 더 힘들 것 같아요. 그 학교 다닐 수의사가 때. 다루는 영역이 너무 많아요. 뭐 소돼지 막 그런 것도 또 물고기도 다루고 예, 살아있는 모든 동물은 다 인간 빼고는 다 다루거든요. 근데 이제 그 동물 하나하나가 시스템 자체가 다 틀려요. 그렇기 그렇겠죠. 때문에 공부할 것도 많고 그래서 한 사람이 그 모든 영역을 다 감당할 수는 없고요. 자기의 관심사에 따라서 저희 때 같은 경우는 크게 소동물, 대동물 이렇게 나눠졌어요. 아, 그래요? 그럼 대동물은 소위 가축이라고 얘기하는 소, 돼지, 닭. 아, 소동물은요? 소동물은 옛날에는 개가 주로였고 이제 지금은 이제 고양이도 많이 키우기 때문에 개, 고양이. 그러니까 반려동물 쪽이 소동물이네요. 그렇죠. 예. 아, 그 요즘에 정말 부쩍 그 수의과대학 인기가 막 치솟던데. 예. 그 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정말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변했거든요. 옛날 같은 경우 제가 학교 졸업하고서 동물병원 개설하려고 새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 줬어요. 건물주들이 건물주가 무슨 개새끼 안 된다고. 뭐 냄새나고 뭐 그런다고. 그렇죠. 예, 그런 것도 많고 옛날에 실제로 그랬기도 했고. 예, 그래서 가게세 그러니까 좋은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동물병원 안 된다는 그런 집주들도 많았어요. 예.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죠. 완전히. 예, 그러면 바뀌었죠. 완전히 그 뭐 대환영이죠. 이 코로나 이후에 더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그러는데. 예, 맞아요. 지금 동물병원 하시면서 그 느끼기로 정말 그렇습니까? 수의사다 보니까 길을 다니다 보면 개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더 눈에 띄어요. 그리고 또 동물병원도 눈에 탁탁 띄고 일반인들은 그렇죠. 안 보이는데 원래 그래요. 자기가 어디 제가 예전에 네. 그 기름 파는 회사에 입사 지원을 하니까 예. 세상이 그냥 사거리마다 다 주유소밖에 안 그렇죠.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반려동물 늘어나면서 예. 인구가 늘면서 이제 버려지는 예. 뭐 학대받는 그런 동물도 많이 늘고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지금 동물 키우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거의 뭐 한 해에 한 13만 마리 가까이 동물들이 버려지고 있거든요. 한 해에. 한 해예요. 예. 그 처음에는 이렇게 이뻐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버리고 이렇게 학대하는 그건 왜 그런가요? 그런 심리는 뭐죠? 이게 키우는 과정이 보면 여러 가지 이유거든요. 먼저 어린 아이들이 키우자고 해서 키우는 경우도 많아요. 애들이 떼를 쓰니까. 또 아이들이 지금 혼자 외동인 경우도 많잖아요. 집에 있으면 혼자 있어서 굉장히 심심하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집에 들어오면 뭐 아무도 없고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데 강아지라도 한 마리 있으면 자기가 돌봐야 될 대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사춘기 학생들 이 엄마 아빠 대학 안 되거든요. 근데 자기가 돌볼
동물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집안에서 어떤 온기를 느끼고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키우자고 이런저런 이유로 엄마 아빠한테 때를 쓰면 그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아이들의 관심사는 또 금방 변하거든요. 그렇죠. 오래 안 가지. 예, 그리고 뒷감당은 다 엄마 아빠 몫이고 그리고 엄마 아빠의 삶도 대부분 힘들잖아요. 바쁘고. 근데 이것저것 막 그 관리하고 그리고 또 이제 강아지도 어린 아이들, 사람들 교육이 정말 어릴 때 중요한 것처럼 강아지도 사회화 교육이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한 관계, 다른 개들의 관계 그런 걸 잘 맺을 수 있도록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런 걸 아무것도 안 한 상태로서 어느 순간 이제 다 크고 문제 행동을 너무 짓거나 사람 물려간다거나 뭐 그런 행동을 이제 보이기도 하고 그것도 애들이 나이가 들수록 병들고 그럼 또 금전적 비용도 너무 부담되고 여러 네. 이유가 있구나. 그렇죠. 여러 가지 누적되다 보니까 나 몰라 하고 이제 버리는 거죠. 이번에 그 뵙기로 하고 뭐 보니까 그 반려동물 이렇게 키우고 판매하는 것 이것을 반려동물 생산업이라고 예. 이렇게 한다던데 예. 이 생산업이라는 표현이 이게 좀 맞는 건지 이게 그냥 또 생명인데 네. 반려동물도 생명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 자체도 이제 최근에 예. 확산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생각도 가능하고 이전까지는 무슨 개는 개고 뭐 동물은 동물이고 생명은 사람 정도만 생명이라 생각했지 예. 다른 동물들은 그냥 사람들의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 이게 생명의 귀천이 있었던 거네. 사람만 그렇죠. 생명으로 존중받고 다른 동물들은 이제 어찌 보면 그 열등한 근데 그게 사실 걸로. 모든 사람을 생명으로 공평하게 존중해야 된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도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흑인이나 백인 뭐 그런 것도 그렇고 남성 여성 뭐 정말 똑같은 최근이죠. 최근. 예. 예. 이게 허가 안 받고 이렇게 예. 번식시켜서 뭐 판매하고 이렇게 불법으로 예. 하는 경우도 되게 많다고 그러던데. 많죠. 그런 어떤 시설을 하려고 그러면 이런저런 기준이 있거든요. 예. 그 기준대로 하려고 그러면 돈이 들잖아요. 예. 또 그때 시설 기준이라는 게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가령 어떤 환경적인 부분, 네. 공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그리고 개들을 갖다가 막 쌓아놔서는 안 되고 케이지를 그런 어떤 산책할 수 있는 공간 막 그런 거 하다 보면 시설비가 더 들고 당연히 그만큼 이윤이 적고 그러니까 그냥 허가받지 않고 비닐하우스 같은 데다가 개장 요만한 거에다가 켜커이 쌓아놓고서 발정 날 때마다 새끼를 뽑아내는 식으로 그렇게 새끼를 낳아서 얘네들을 인터넷으로 가정 분양 그런 식으로 해서 맨투맨식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많고 그게 다 이제 불법이거든요. 그리고 모르고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불법을 할 수 있겠네. 그렇죠, 뭐. 아까 말씀하실 때 그 고등학교 때 이 동물들이 그 고통받는 거 이렇게 보면서 예. 내가 이제 수의대에 가야 되겠다, 수의학과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다고 그랬는데 더 그 고통받는 동물들이 더 눈에 이제 들어오겠어요. 그렇죠. 뭔가 반려동물 유기견의 문제도 예. 그냥 예전에는 동물 키우면 참 여러 가지로 이제 긍정적인 효과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또 예쁘니까 예. 그것만 봤는데 하다 보니까 버리는 사람들 또 이게 버려진 개들이 어떻게 되는지 거의 대부분 한 50% 정도 한 10일 만에 다 죽음을 맞거든요. 예. 그리고 길고양이들이 어떻게 그 학대를 당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자주 보게 되고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가축, 실험동물 이런저런 다양한 영역에 있는 동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게 되니까 근데 그 예전에 이렇게 누가 동물은 뭐 영혼이 없다. 그러니까 예. 고통을 못 느낀다라고 네, 데카르트가 말하는 그랬죠. 사람들도 있었는데 예. 어떤가요? 동물도 당연히 느끼겠죠. 그렇죠. 표현을 못할 뿐이지. 표현을 못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방식으로 다 하죠. 그렇죠. 말을 못할 뿐이지. 그렇죠. 인간의 말을 못하는 거죠. 걔네들
또 걔네들끼리는 다 필요한 정도로 다 소통을 하죠. 아니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예. 소가 이렇게 도살장에 갈 때 예. 눈물을 흘린다고 그렇죠. 내가 예. 들었거든요. 예. 그거 맞는 건가요? 그 다양한 동물들이 어떤 상황에서 감정을 느끼고 표현한다 그런 연구들은 많아요. 아, 예. 그렇죠. 그런 거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는 연구가 많이 돼 있을 것 예, 같아요. 예. 예. 그리고 보통 이제 수의사하면 아무래도 예. 이제 동물병원 원장님을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개원의 같은 거잖아요. 동물병원 하는 거. 개원이죠. 예. 그런 비율은 얼마나 돼요? 졸업생 중에? 지금 한 30% 40%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더 많은 분들이 개원을 하지 않고 있는 셈이네요. 이쪽도 이미 포화 상태이고 그러니까 이제 동물병원들이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거든요. 보호자분 입장에서는 좋은 점도 있고 또 안 좋은 점도 있는데 좀 더 질 좋은 어떤 의료 혜택들 그러니까 큰 병원들은 굉장히 다양한 MRI를 비롯해서 다양한 의료 장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질 좋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 근데 단점은 비용. 예. 그럼 어디를 찾아가는 게 좋아요? 우리 사람 의료 시스템처럼 예. 간단한 문제는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거기서 좀 심각한 문제다 하면 2차, 3차로 똑같나요?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보호자분 입장에서도 비용이 부담이 좀 덜할 것 같아요. 그 수의사 지금 몇 년이나 되신 거죠? 93년도에 임상을 시작했으니까요. 한 28년 정도 됐네요. 어이구, 30년 가까이. 그리고 이 길로 들어서길 잘했다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죠? 한동안은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왜 뭘로 그렇게 받으셨어요? 구조적으로 고통받는 동물들이 너무 많은 걸 보는 거. 예. 근데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리고 한 수의사가 동물에 대해서 모든 거, 내과, 외과, 안과, 치과, 그리고 모든 피부과 하여튼 다 이비인후과 이런 그렇죠. 거. 예, 그 모든 거를 감당을 해야 되니까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이제 많게 되는 거. 이제 이런 거가 성격에 따라 틀린데 내가 뭐 알고서 하고 있나 싶은 그런. 그런 걸로 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받고 잘 알고 지원해야 되겠다. 그 수의사 하려면 필요한 자질이랄까? 어떤 성격 같은 거 그런 게 좀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일단 동물하고 같이 있는 게 즐거운 사람. 예. 돈 그것만 바라보고서 한 직업을 선택하기에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그 돈이 제 돈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혼하고 나면 그건 돈 버는 거 전혀 제 돈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제 하는 일 자체가 즐겁고 나름 어떤 보람을 줘야지 그 직업에서 만족하면서 갈 수 있는 것도 동물을 그래서 사랑해야 한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동물을 사랑하고 그 업에서 만족할 수 있는 사람. 국내 수의사 중에 유일하다고 그러던데 생명윤리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예. 내용이 어떤 거죠? 그 생명이 대학원이 막 처음 생긴 게 뭐냐면 황우석 박사가 난자로 막 이런저런 실험할 때 그때 다양한 어떤 생명 윤리적 그 논점들이 막 한참 토론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이익을 위해서 태아를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하고 또 폐기시켜버리고 이런 것들이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이제 논쟁 속에서 좀 더 생명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촉진시켜야 되겠다 해서 이제 생명대학원이라는 이제 대학원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거기서 석사과정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박사과정은 가톨릭 대학원 일반 대학원에서. 박 원장님은 근데 왜 그 과정을 들어가신 거예요? 굳이 박사학위까지 그렇게 받으실 필요가 있나요? 사람들의 동물에 대한 시각 자체가 너무 인간 중심적이고 그리고 동물에 대해서 굉장히 폭력적인데 그게 폭력적이라는 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참 했어요. 또 그 생명대학원이랑 있다는 걸 가끔 제가 성당을 가거든요. 안에 따라서. 돈도 아내가 다 가져가시고 성당도 아내에 따라서 다니시고. 그렇지 않나요, 다들? 그래서 생명대학원이라는 데를 가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생명윤리라는 걸 알게 돼서 저는
기본적으로 윤리 막 고리타분하게 생각하고 정말 별로 제가 안 좋아했거든. 그 윤리적인 사람들 제가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아니 그렇게 생기셨는데 우리 박사님이 예. 예.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동물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생명 윤리학이더라고요. 그리고 네. 그것만 하신 게 아니고 또 국경 없는 수의 사회, 예. 국경 없는 의사회는 들어봤어도 수의 사회는 처음 듣는데 여기 활동은 무슨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유기견들이 보호소에 가게 되면 거의 한 50% 정도가 보름 만에 너무 많으니까 그 보호하는 공간은 한정돼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들어올 거고. 계속 들어오니까 네. 먼저 있던 애들은 12일 지나면 이제 안락살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 불쌍해서 걔를 갖다가 그냥 개인이 구조해서 돌보는 데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데리고 있다 보면 애들이 서로 짝짓기해서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20-30마리 보호했는데 한 몇 달 지나면 이게 새끼 세네마리 막 해서 200마리, 300마리 막 그렇게 살아있는 애를 돌보는 것도 중요한데 그 개체수가 늘면 너무 상황이 악화돼서 그런 데 있는 애들 중성화 수술하는 그걸 목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단체인데 이제 이런 봉사활동을 기회가 되면 이제 외국에 이제 봉사활동도 하자 그런 취지에서 이제 만들어진 그런 수의사 단체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참 동물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들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 사람이 먼저냐 동물이 먼저냐 그 얘기를 언뜻 하셨는데 사람이 먼저 아닌가요? 그런 시각이 오늘날 정말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계속 사람만 먼저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이 행하는 행동 그 결과에 대해서 너무 생각을 안 하고 자연에 있는 수많은 생명체를 인간의 당장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막 파괴하고 그러니까 아마존 열대림 같은 경우도 지금 한 해에 거의 10만 건에 가깝게 이제 방화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모든 생명체들은 다른 생명체들 덕분에 살아가고 있는데 결국은 먼저라고 해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먼저 죽을 수도 있겠네 사람이. 그 그러니까,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그 원장님 제가 그 검색을 좀 해보니까 지난 6월에 책을 내셨더라고요. 문 밖의 동물들. 그 문 밖의 동물들은 그 의미가 뭐예요? 어떤 동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문 밖이라는 게 우리가 열고 닫는 그 문이 아니라 우리의 바운다리. 보호받지 못하는 울타리 밖이네. 그렇죠. 울타리 밖에 있는. 그래서 유기동물, 길고양이를 포함해서 모든 동물들이. 아니 그 책 제가 언뜻 보니까 진짜 멋있는 말들이 많아요. 인간의 생존을 위해 동물의 고통은 어디까지 용인되어야 하는가. 또 과연 동물의 권리는 인간의 안전과 대치되는 것인가. 이렇게 묻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현행 그 민법상에 이 동물은 물건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럼 아직까지는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바뀐다는. 그 7월달에 그 법무부에서 민법을 개정하겠다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넣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뭐 동물의 어떤 별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개정을 하겠다고 입법 예고한 거. 입법 예고하고 국민들 이제 생각이 어떤지 묻고 또 이제 국회에서 이제 처리하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이게 바뀌면 물건에서 생명으로 바뀌면 이제 어떤 변화가? 일단 지금 같은 경우를 보면 동물들 뭐 길고양이도 그렇고 또 남의 개가 마음에 안 든다고 발로 차거나 막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그 치료비 아니면 최악의 경우 그 개가 죽으면 강아지 살 때 가격 물건이니까 그것만 주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생명으로 바뀌게 되면 그 생명을 학대한 행위에 대한 처벌까지 가중될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느 정도일지는 앞으로 계속 이제 논의가 되겠지만 어쨌든 동물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처럼 그렇게
학대 행위나 그렇게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건일 때는 그냥 뭐가 파손되면 그 파손 복구 비용만 그냥 그렇죠. 지불하면 되는 그렇죠. 건데 네. 이제는 그게 않겠네요. 더 그렇죠. 엄격하게 묻겠네.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네. 이제 변화되는 과정을 밟게 될 것 같아요. 과연 우리가 이제 동물을 대하는 어떤 태도나 방식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예, 마무리 말씀으로 좀 해주시죠. 다른 존재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하는 사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아니, 우리 뭐 생각만 달라도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서로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사실은 좀 어려운 얘기 아닌가요? 근데 사람끼리도 그러는데. 어려워도 생태계가 건강해야지 우리 인간도 그 덕분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 당장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태계가 또 완전 쥐어짜고 있거든요. 우리 박사님 얘기 쭉 듣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 가축, 뭐 이 반려동물 이런 것들이 따로 떼어져 있는 게 아니고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같이 할 때 우리가 이제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공존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물들과 행복한 공존을 꿈꾸는 생명윤리학 박사 박종무 수의사와 말씀 나눴습니다.